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거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에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 내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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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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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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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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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된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여러분,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겹죠? 인트로에 나왔던 JYP 얘기처럼 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건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걸 반복하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매일 듣던 공부 열심히 해라, 독서 꾸준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기본기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늘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운 이야기, 하면 할수록 지겨운 행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과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게 보면 지겨운 걸 오래 하는 사람과 그걸 안 하는 사람의 성과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취환하겠다며 대하락장이 오든 급등장이 오든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다고 떠들든 그 자산은 이제 끝났다고 비아냥대든 주변에 울려 퍼지는 그럴듯한 온갖 소음들을 멀리하고 자신이 투자를 결심할 때 바라봤던 그 자산의 구조와 가치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 투자 대장정은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지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진리가 동일하듯 장기 투자의 이 지겨움은 늘 자극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기적인 시세 추종과 트레이딩, 마켓 타이밍 매매의 놀라운 성과를 떠들어냈던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축적된 큰 규모의 자산이 주는 강력한 자산의 힘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을 우린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한 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내용처럼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루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증거니까요. 그것도 5년, 10년, 20년, 30년 같은 루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축구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투자자, 이 모두는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하고 유지하고 오랫동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요동치는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표출하고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길면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확장될 사업 영역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퍼부으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단단한 지반 위에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장기 투자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목표를 향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나만의 루틴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추진력에 대해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 토막이나 새 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 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던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 여러분,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들의 장기 투자, 우리들의 장기 플랜에 대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뿌리고자 하는 장기 투자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한 이후에 한번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가능성과 규모를 키우고 주변 환경과 대변수 같은 적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뿌린 씨앗 그 자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삶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투자든 사업이든 업무든 뭐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뿌려질 것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결국 피어난 씨앗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열매와 꽃으로 치환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하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루틴과 추진력을 꼭 지켜나가자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그랬네. 이거 뭐 괜히 쫄았네. 야,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 아니,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하루에도 무슨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고 있냐고. 대부분 변동성 큰 금융자산을 모아가고 있을 때 이제 막 그 자산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갑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가슴 근육이 있어야 자신의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걸 감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무리한 규모로 투자를 했거나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으면 지속되는 가격의 급등락에 무조건 일희일비하면서 완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투자 규모,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자신의 인내심을 떨어뜨리고 시간 선호를 급격히 높이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인생의 어느 특정 순간에 아주 잠깐 위대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결국은 본인 그릇에 맞게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만큼만 남게 되니까요. 그런 왕년의 내가 말이야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급등락을 반복하는 자산이더라도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남긴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 시간의 누적에 맞춰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 즉 자신이 최대 보유 가능한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빠져도 어질어질하다가 어느 순간 몇천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다 결국엔 몇 억이 오가는 변동성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심장과 갓발을 장착한 큰 그릇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좋아하는 머니코치인 보도셰프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챕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더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도 알고, 문제를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의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의 2배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된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그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크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을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또 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자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일회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이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단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그 문제가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의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녹여주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치환된 수익을 주는 것만큼 자연스레 그 치환된 수익을 담을 나 자신의 그릇 역시 천천히 커져나갔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커져버린 자신의 그릇이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시간이 리스크를 녹여주면서 수익이 그 공간에 담기고 그런 그릇이 또 커지고 이렇게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의 투자 마인드셋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